BTS가 복귀한 광화문 무대를 보면서 눈물 짓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서울대 인문대 차석 졸업에 JYP 수석 프로듀서로서 이대주주까지 했던 사람이 자립해서 차린 회사에게 남은 건 곰팡이 냄새나는 논현동 지하 연습실에 핏백업 그리고 7명의 소년들. 그 처절한 상황에서 이 남자는 7명의 소년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년들이 광화문을 보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입니다. 이제 BTS의 복귀 투어에 막이 오르면서 전 세계도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죠. 근데요 여러분, 이 화려한 축제의 이면을 한 번이라도 찬찬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저는 이 질문 하나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인가? 왜 하필 광화문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무대 뒤에서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한 남자, 바로 방시혁 의장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오늘 방시혁 의장 욕하러 온 거 아닙니다. 사실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거든요. 다만 이 천재적인 사업가가 만들어낸 제국이 지금 어떤 균열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균열의 틈새에서 BTS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빛을 발하고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려는 겁니다. 이런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방시혁 의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특이한 인물인지 처음부터 한번 짚어봐야 해요. 보통 엔터 업계 CEO들 이력을 보면 대부분 연예기획사 말단부터 시작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돈 있는 투자자 출신이거든요. 근데 방시혁은 달라요. 이 사람의 필명이 히트맨 뱅입니다. 말 그대로 히트곡 제조기라는 뜻이에요. 그냥 붙여진 별명이 아니라 그게 실력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들어보셨죠? 비의 나쁜 남자? 전부 이 사람이 만든 곡입니다. JYP에서 수석 프로듀서를 하면서 히트곡을 쏟아낼 때는 그냥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JYP의 2대 주주까지 됩니다. 박진영이 회사를 같이 키우자고 지분까지 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2005년에 혼자 나와요.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나와서 방시혁이 직접 한 말이 재밌는데, 진영이 형네 회사에서 프로듀서로 있었고 나름 2대 주주가 되고 같이 경영하다가 뭐 혼자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왔다고 했거든요. 이 담담한 한마디 안에 엄청난 자신감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차린 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근데 방시혁 본인도 나중에 고백했는데 박진영이 초창기에 자본도 대줬고 JYP 소속 2AM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라고 지원도 해줬다고 해요. 사실상 선배가 든든하게 받쳐줬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히트 초창기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용산에 7층짜리 초호화 사옥이 있지만 처음엔 논현동의 한 건물 지하에 연습실을 잡았어요. 비가 오면 물이 보이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는 그 지하 연습실입니다. 멤버진이 나중에 초창기를 회상하면서 곰팡이가 피고 나무 썩는 퀴퀴한 냄새가 나던 연습실이라고 적은 글이 있는데, 그 글 하나로 그 시절 풍경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잖아요. 그 지하에서 방시혁은 연습생들과 함께 버텼고 데뷔 전 3개월은 매일 연습 영상을 찍어서 확인하며 혼내고 고치고 바꾸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해요. BTS 데뷔 직전에 빅히트에 쌓인 빚이 100억이 넘었다는 말도 방시혁 본인 입으로 나왔습니다. 말이 100억이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접고 도망갈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2013년 6월 13일 방탄소년단이 데뷔합니다. SM도 YG도 JYP도 아닌 당시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중소기획사에서 홍보도 없고 방송 출연도 하늘의 별 따기였고 음악방송 무대는 높은 벽이었습니다. 흙수저 아이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방시혁은 2011년 인터뷰에서 이미 이런 말을 했었어요. K-팝에 올인할 생각이고 궁극적으로는 SM, YG, JYP를 넘는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요. 그게 허황된 꿈이 아니었다는 게 10년 뒤에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방시혁 의장은 진짜 천재입니다. 이건 칭찬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BTS 하나를 키워 전 세계 팝 시장을 흔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천재에게도 오래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BTS가 없어도 굴러가는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충분히 이해되는 고민이죠. BTS 멤버들도 사람인데 언제까지나 무대 위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방시혁 본인도 나중에 인터뷰에서 고백한 적 있어요. 내가 감이 떨어지는 날이 올 텐데 방시혁 하나만 믿고 간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룬 게 뭐냐고. 그래서 시스템화하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악으로 회사를 굴리는 연습을 오래전부터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취한 멀티 레이블 전략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방시혁이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진심 어린 고민에서 나온 겁니다. BTS가 군대를 가고 활동이 중단된 시점 무렵부터 그는 수조 원을 쏟아부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소스뮤직을 인수해서 르세라핌 어도어에서 뉴진스, 빌리프랩에서 엔하이픈 아일릿 등 쟁쟁한 레이블들을 줄줄이 품에 안았죠. 한마디로 우리 회사에서 제2의 BTS, 제3의 BTS를 찍어내겠다는 야심찬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뉴진스가 터지면서 오 이거 되는 거 아냐? 싶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 시절 하이브 주가는 쭉쭉 올라갔고 방 의장의 멀티 레이블 구상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방 의장의 결정적인 시책이 하나 터지거든요. 그건 바로 시스템만 완벽하면 예술도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술이라는 건 그렇게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두워 미니진 대표와의 분쟁이 터진 건 바로 그 지점에서였습니다. 나는 만드는 사람이고 당신은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충돌, 즉 창의성과 시스템 사이에 근본적인 갈등이 폭발한 거죠. 결과는 어땠냐고요? 하이브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내부 갈등의 민낯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현재도 법정 공방은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반전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어요. 이게 꼭 방 의장만의 실패냐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실 전 세계 어떤 엔터 기업도 BTS를 넘어선 BTS를 만드는데 성공한 회사는 없습니다. SM도 유니버설도 소니도요. BTS가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위대한 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 의장의 실책은 실책이되 그 실책의 원인 중 하나는 BTS가 너무 특별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이에요. 애초에 복제 불가능한 것을 복제하려 했던 거니까요. 자, 이제 숫자 얘기를 해봅시다. 솔직히 이 숫자들 보면 입이 딱 벌어지거든요. 블룸버그 같은 외신은 광화문 공연 하루로만 서울에 약 2,660억 원의 직접 경제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날아온 아미들이 명동 면세점 광화문 인근 호텔 주변 식당을 싹쓸이했으니까요. 인천공항 입국자 수는 전주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고 하고요. 이번 전세계 투어 전체 경제 효과로 따지면 무려 100조 원에 달할 거란 분석까지 나옵니다. 잠깐요, 100조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양 최고의 아티스트 테일러 스위프트가 2023년부터 시작한 이른바 이라스 투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공연이 열리는 도시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났기에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BTS의 월드 투어가 이를 뛰어넘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테일러 스위프트를 넘어선다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한국 내수 경기가 침체 분위기인 요즘 이보다 더 강력한 경기 부양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역설적으로 방시혁 의장에게는 제일 쓴 약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하이브가 수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멀티 레이블 전체 연간 실적보다 BTS 한 팀이 투어 하나 돌면서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걸 이 숫자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요. 시스템이 BTS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설이 시장이라는 냉정한 심판 앞에서 완전히 기각되는 순간인 거죠. 자, 여기서 이 영상의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BTS는 왜 지금 돌아왔을까요? 멤버들은 군 전역 후 충분한 재정비 시간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의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에 맞춰 복귀 일정이 잡혔다는 게 일각에서는 방시혁이 주가 방어용으로 BTS를 조기 소환한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틀린 분석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시선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BTS 멤버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성숙한 어른들이에요. 그들이 하이브의 상황을 모를 리 없고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대로 돌아왔다면 그건 단순히 회사가 시켜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의 아미들을 만나고 싶어서 나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방시혁이 유퀴즈에서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멤버들이 형 믿고 한 번 더 가보겠다고 했을 때부터의 이주일인 매니지먼트 직업을 택한 이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BTS와 쌓아온 세월의 무게가 다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년여의 군생활 동안 무대를 그리워했을 7명의 청년들을요. 논현동 지하 연습실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아가며
연습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7명이 수만 명의 보라색 응원봉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우는 걸 보는 그 순간의 감격은 비즈니스 타이밍 같은 걸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귀를 단순히 강제 소환으로만 읽는 건 BTS에게 좀 가혹한 해석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하이브가 지금 이 복귀를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지는 주가 차트만 봐도 명확합니다. BTS 복귀 소식이 전해진 날 하이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 이 복귀는 그야말로 생명선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비즈니스의 아이러니를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방시혁 의장은 평생 BTS 없는 하이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노력이 결국 역시 BTS가 있어야 하이브라는 결론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역설이 방 의장에게 얼마나 쓴웃음을 짓게 만들지 상상이 되시죠? 내가 15조 원짜리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이 결국 내가 논현동 지하 연습실에서 처음 발굴한 그 7명이라는 사실. 그게 실패냐고요? 저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건 방시혁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애초에 BTS를 발견하고 키우고 전 세계 시장에서 통하게 만든 게 그 사람이잖아요.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완벽하게 성공했냐고요? 아니죠. 하지만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성공이 너무 커서 그 다음이 더 어려워진 것뿐이에요. 복제 불가능한 걸 만들어낸 것 자체가 방시혁의 최대 업적인 동시에 그를 영원히 그 업적의 그늘 아래 살게 만드는 딜레마가 된 겁니다. BTS는 어떻냐고요? 그들은 이제 정점에 올라와 있고 쉴 권리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무대로 돌아왔어요. 거대한 경제적 압박이 있든 없든 결국 그 무대 위에서 활짝 웃는 7명의 얼굴을 봤을 때 이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대가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비즈니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100조 원의 경제 효과, 주가 방어, 멀티레이블의 위기. 이 모든 복잡한 숫자들 뒤에 그냥 무대가 좋아서 노래하는 7명이 있다는 사실. 그게 BTS라는 팀이 이토록 오래, 이토록 강하게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방시혁 의장은 관료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대를 졸업하고 JYP 수석 프로듀서의 2대 주주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논현동 지하 연습실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아가며 핏백억을 안고 키운 게 BTS였어요. BTS 없는 하이브를 꿈꿨지만 멀티 레이블 시스템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 빈자리를 다시 BTS가 채우고 있습니다. 광화문 공연이 예고하는 100조 원의 BTS노믹스는 한국 경제의 단비가 되겠지만 역설적으로 하이브 시스템의 한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즈니스 논리와 복잡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보라색 함성은 진짜입니다. 그 함성에 응답하는 7명의 열정도 진짜고요. 여러분, 앞으로 BTS 공연 소식을 들을 때 이 질문을 한번 같이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저 무대 위에 빛은 하이브라는 제국을 구하기 위한 신호탄인가? 아니면 그 어떤 시스템도 복제하지 못한 진짜 기적의 증거인가? 두 가지 모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라는 것, 그게 BTS라는 현상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방시혁의 이 위험한 도박은 결국 하이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BTS라는 기적의 기댄 임시 방편에 그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